앞선 그 PPT 설명까지만 살려주시고요. 여기 코딩 하는 데부터 다시 레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5개의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로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딩이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아까 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df school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가지 학생 수와 관련된 데이터만 열만 셀렉트 해가지고 와서 df 언더바 school 언더바 eda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df 언더바 school 언더바 eda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11,966개 그리고 총 19개의 열을 가진 11,966개 행을 가지고 19개의 열을 가진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딩한 데이터의 전반적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요. 일단 dimension이라고 하는 요 함수인데요. 행과 열의 수를 통해서 전체 관측치, 행의 수와 특성 변수의 수, 열의 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mmary이라고 해서 요 함수를 사용하면 전체 열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df 언더바 school 언더바 eda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dim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적용하면 11,966개의 행과 19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summary라고 하는 요 함수에 적용을 시키면 어, 캐릭터, 팩터나 캐릭터의 경우에는 팩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팩터별로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행이 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치 값의 경우에는 열의 경우에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그리고 25% 값, 뭐 중앙값, 이런 기술 통계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school underbar das dim 요것은 지금 디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디플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dim해서 df school 언더바 eda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결과를 내게 됩니다. 11,966개의 행을 가지고 19개의 열을 가진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ummary에서 df school 언더바 EDA 하면 지금 기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팩터, 시도값은 저희가 팩터로 설정했었는데요. 경기도가 2,495개, 가장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서울,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의 경우에는 서구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광주에도 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에도 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국의 서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에 해당하는 학교는 총 290개가 있고요.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서부교육청에 해당하는 경우가 696개. 여기서도 보면 행정구가 교육지원청과 일치했다면 서구와 서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일치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행정구와 교육지원청은 서로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편성학급수의 경우에는 최소 0개, 그러니까 이 학급이 전혀 없는 학교가 존재하고요. 저 25% 값은 7개 학급이 있는 학교가 25% 정도, 그리고 중앙값 18개고요. 평균값 19.68개, 그리고 75% 값은 28개, 최대 가장 많은 학급수를 가진 것은 82개의 학급수를 가진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생 수의 경우에는
최대값 2278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앙값은 386명, 그리고 평균값은 4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로딩한 데이터의 전반적 형태를 계속 살펴보는데요. 이번에는 PSYCH라고 하는 패키지의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각 열에 대한 기술 통계를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chem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scheme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 열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 통계를 산출해 보는 전반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아,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PSYCH라고 하는 함수의 describe, scheme의 scheme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그 산출 방법이 가장 나한테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먼저 전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때 가장 자기가 보기 쉬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YCH에 있는 describe 함수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보면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시도의 경우 총 11,966개,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시도와 같은 그런 카테고리칼, 그러니까 이산형 변수에는 평균값이나 이런 표준 편차 값이 크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처럼 편성 합급수 계에서 평균값은 19.68, 스탠다드 대비해서 그 표준 편차는 12.83, 중앙값은 18, 그리고 트림드 중앙값은 18.51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최소와 최대의 그 범위, 그리고 외도, 그리고 첨도, 그리고 스탠다드 에라, 표준 에라의 값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킴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스킴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스킴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전체 서머리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df school eda 이고요. 넘버 오브 로우 행의 수는 11,966개, 넘버 오브 컬럼 열의 수는 총 19개, 그리고 컬럼 타입의 프리퀀시, 어떤 컬럼 타입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캐릭터형 타입은 1개, 팩터형 타입은 6개, 뉴메릭 타입은 12개, 이렇게 컬럼 타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베리어블 타입, 변수 타입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넘버 오브 미싱 값은 9,568개, 9,586개 해서 완벽한 그 비율은 0.19, 19.9% 정도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값은 6, 최대값은 8, 그리고 유니크의 숫자는 4개 정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은 총 4개의 구분자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블 타입은 베리어블 타입의 팩터의 베리어블 타입의 간략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도는 팩터로 되어 있는데요. 미싱 값은 없고, 미싱 값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전체가 다 음,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오더드, 이게 순서화되어 있느냐 해서 true. 시도의 경우에는 순서를 저희가 명기했었고요. 유니크의 숫자. 그래서 17개의 팩터로 구분되어 있는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의 숫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의 경우에 탑 카운트 가장 많은 것은 경기도가 2495개, 서울이 131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만약에 이제 설립의 경우를 보자면 설립은 지금 유니크의 숫자 90 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있고요. 공립이 1271개, 사립이 1650개, 국립이 4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뉴메릭 타입에 대한 변수 타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성학급계부터 학생 1인당 교주 면적까지 총 12개의 변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교원수 총계남에 지금 2개의 미신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25% 값, 50% 값, 75% 값, 그리고 100% 최대값이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히스토그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한 히스토그램은 아니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그런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11번째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킴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능은 양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크라고 하는 기능은 지정된 특성열에 맞는 어, 기술 통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킴의 양크라고 하는 요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캐릭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왔죠. 캐릭터에 대한 지금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캐릭터 뉴메릭을 씀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뉴메릭에 해당하는 요 내용인데요. 지금 뒤에 몇 가지가 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캐릭터도 앞에 뉴메릭을 썼네요. 캐릭터도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킴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석을 위한 파생 변수 생성과 변수 타입을 재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형 변수를 일단 팩터로 변환을 해볼 거고요. 비순서형 팩터를 순서형 팩터로 한번 변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팩터를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팩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양크를 사용해서 팩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지금 어, 지금 시도의 경우에는 그 오더드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는 그 팩터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순서가 없는 팩터로 되어 있죠. 사실 행정구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순서를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이나 설립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설립도 국공, 사립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서를 좀 어,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팩터들이기 때문에 학교급은 as ordered라고 해서 팩터이기 때문에 ordered 팩터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학교급 그리고 as ordered 지역 규모도 시단위 특별 시단위 읍면지역 그리고 특수지역 이렇게 지역 규모 그리고 설립도 ordered 해서 설립 고등학교 유업의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팩터의 형태로 그냥 문자열을 그냥 팩터의 형태로 변환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변수 타입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크로 해서 팩터의 타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보면 6개의 팩터 타입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행정부랑 교육지원청은 굳이 오더드로 만들 필요가 없고 학교급 지역규모 설립은 오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더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as ordered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 여기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 고등학교 유형은 캐릭터 타입이었는데 전체가 4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은 그냥 오더드가 아닌 단순 팩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앞에서 제가 팩터 말씀드릴 때 as 점으로 가는 그 함수가 있고 그냥 팩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의 as 점으로 가는 건 바로 그 변수의 명을 바로 치환할 수 있다. 그리고 팩터로 하는 것은 바로 치환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새로운 변수를 그 예전 변수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as ordered, 그래서 이미 팩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순서를 가진 팩터로 만들 때 이 as order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as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급이라고 하는 그 열을 바로 학교급으로 해줌으로써 바로 치환하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도 as factor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 유형이라고 하는 이 열을 바로 팩터 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팩터 명령을 사용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바뀌었는지 보시면, 지금 여기 바꿨던 지금 학교급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팩터가 아까는 6개였는데요. 지금 7개로 됐죠. 고등학교 유형이 팩터를 추가됨으로써 고등학교 유형 팩터 추가됨으로써 팩터의 수가 하나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그 팩터는 오더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더드였던 C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급도 오더드 추루가 됐고, 지역 규모도 오더드 추루, 그리고 설립도 오더드 추루로 이렇게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을 위한 파생 변수를 한번, 요거는 지금 그 앞에서 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을 위한 파생 변수의 생성과 변수 타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 변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래 로우 데이터에 있는 학생 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분석하고자 하는 어, 내용에 해당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저는 여기서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러니까 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눈,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요.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를 학급의 수로 나눈, 그래서 학급당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의 비율, 결국엔 남학생의 비율이 나온다면 나머지는 1에서 빼게 되면 여학생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입과 출입, 그러니까 학교에 전학을 온 학생이 많으냐, 전학으로 나간 학생이 많으냐, 그거에 대한 차이를 만들었고, 남자 교원의 비율, 마찬가지로 남학생 비율과 같이 남자 교원의 비율을 생성하면 당연히 여자 교원의 비율도 반대급부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열을 생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디플라이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생 수 총계, 그러니까 교원 수 총계를 나누어주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소수점 아래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운드라고 하는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는데,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숫자로 지금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줬다. 그래서 파생 변수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나오고요. 또 학급당 학생 수로 학생 수 총계를 편성 학급수 계로 나눈,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그 수치를 학급당 학생 수. 남학생의 비율은 학생 수 전체, 남자의 비율을 전체 총계로 나눈,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그 비율을 남학생 비율로 만들었고요. 전출입차는 전학으로 들어온 학생에서 전학으로 나간 학생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입차는 그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전학으로 들어온 학생이 더 많은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학으로 나간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이 전출입 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남교원 비율은 남학생 비율처럼 전체 교원 수를 그러니까 남자 교원 수를 전체 교원 수로 나누어서 2로,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렇게 하고요. 전출입 차를 만들었으니까 전입과 전출은 열을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셀렉트를 해서 전입과 전출의 열은 제외하고 지금 df school 언더바 eda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킴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처럼 지금 설명한 코드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 좀 제가 카피를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 df 언더바 스쿨 언더바 eda에 새로운 변수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스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베리어블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학급당 학생 수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킴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킴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열의 수가 처음에는 19개였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고 2개를 뺐기 때문에 3개가 추가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22개, 열이 22개가 생겼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팩터가 7개. 아까 저희가 캐릭터 있었던 거 하나를 팩터로 넘겼으니까 7개가 됐고, 뉴메릭은 총 15개 돼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팩터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뉴메릭 타입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요 5개의 그 변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이건 원래 있었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는 이 파생 변수는 지금 2개의 미신 값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전체 10,000개 중에 2개밖에 비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올림해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평균 값으로 1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4.69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출입차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값도 나오고 플러스 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평균 값이 마이너스 0.25,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46. 아마 이런 학교는 폐교나 통폐합이 됨으로써 다른 학교로 다 전출로 나간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25% 값은 마이너스 6, 50% 값은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보면 전입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나간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75% 값은 2명, 그리고 가장 많은 값은 1191명. 아마 이런 학교는 뭐 신설로 생긴 학교인가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전출입차가 가장 큰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 EDA에서 필터 해서 전출입차가 몇 명이었죠? 1191명. 1191명인 학교를 한번 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네요. 그 초등학교에 그 데이터는 뭐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프린트해서 어, 위드스 하고 프린트해서 지금 보시면 갑자기 제가 위드스 맞네요. 위드스 이렇게 하시면 어, 그 옆으로 몇 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넓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보다 더 해야 되겠네요. 한 300 정도 하면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인천 서구에 있는 서부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인데요. 공립학교이고 편성학 급수가 59명이었는데 59개였는데 학생 수가 총 1651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출입차가 아까 전입과 전출을 빼버린 상태여 가지고 전출입차만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변수탑을 재조정했습니다.